저희가 지난 시간에 상원점 프로레이트 문제 회전 분할을 공부하고 있죠. 지금 얘가 레버러토리에 픽스된 고정된 축이고요. 여기 이제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약간 휘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이것이 분재 고정된 축이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가 피기 엑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피기 엑시스에서 약간 기울어진 상태에서 가공 용량 벡터가 있어서 얘가 이제 요축 주위를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분자의 위치는 세 개의 각도로 이제 결정이 된다고 했죠 우리가. 세타, 파이, 하이. 그래서 이 회전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도 세 개의 양자수가 필요해요. J, K, MJ. 그리고 이제 회전 상태를 나타내는 파동함수 세 개의 양자수가 필요해요. J가 바로 이 회전 가공 능력의 크기를 나타내주는 것이고요. K는 뭐냐면은 이 가공 능력 벡터를 피기 엑시스로 프로젝션 시켜줬을 때 이 값이 얼마나 크냐를 나타내주는 것이고, MJ는 이 가공 능력 벡터를 이 레버러토리 엑시스 여기로 프로젝션 시켜줬을 때 얼마나 크게 나타나느냐 그것을 나타내는 양자수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반면에 에너지 식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더라. 그래서 파도감수는 세 개의 양자수에 의존하는데 에너지는 뭐에만 의존하냐면 J하고 K에 의존하고 MJ에는 의존하지 않는다. 그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텐데, 첫 번째는 왜 얘가 K에만 의존하고 MJ에는 의존하지 않냐가 이제 첫 번째 얘기할 것이고, 두 번째는 셀렉션 룰에 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분자가 회전을 하는데요. 회전 역학에 의하면은 이 분자는 그냥 우리가 그냥 찌그러진 럭비공 있잖아요. 럭비공의 회전 역학하고 사실은 이제 동일을 해요. 럭비공으로 생각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내일 공부할 때 이제 정할 텐데 각도가 두 개를 정해줄 수가 있거든. 첫 번째 각도는 뭐냐면은 가공 능량 벡터하고 피기 엑시스 방향에 이루는 각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알파라고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가공 능량 벡터하고 레버러토리 엑시스가 이루는 각도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앞으로 이제 베타라고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아마 오늘보다는 내일 이 얘기 알파하고 베타에 관한 얘기 나중에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리고 왜 회전 에너지가 K에만 의존하고 MJ에는 의존하지 않냐, 이것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이렇게 럭비공이 이렇게 회전, 여기도 럭비공이 있고 여기도 럭비공이 있어요. 여기 장축이고 여기 단축이죠. 장축이고 단축.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회전할 때 하고요, 이쪽 방향으로 회전할 때 같은 가공 능량을 갖고 회전한다고 하더라도 회전 에너지가 달라요. 얘는 회전 방향이 작잖아요. 같이 회전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회전 방향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할 때 이 가공 능량 벡터의 크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 제 방향이 이 방향이냐 럭비공에 대해서 이 방향이냐에 따라서 회전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가공 능력 벡터라고 하더라도. 자,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정했냐면 이걸 피기 엑시스라고 그랬었잖아요. 이 경우는 피기 엑시스하고 J가 서로 수직이니까 K가 어느 경우일 때냐면 K가 0일 때라는 거죠. 이 경우는 피기 엑시스하고 가공 능력 벡터가 패러렐하니까 K가 바로 J 양자수랑 같을 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K가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은 J의 방향을 나타내 줘. J가 럭비공에서 어느 방향으로 치우쳐져 있는 걸 나타내 주는 양자수이기 때문에 K에 따라서 회전 에너지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다음 페이지에는 자, 여기 레버러토리 엑시스예요. 자, 공이 있는데 하나는 얘랑 나란히 이렇게 있어요. 럭비공이. 하나는 이렇게 비스듬히 있어. 자, 이거는 여기 피기 엑시스예요. 이거는 얘가 피기 엑시스예요. 이 하단은 패러렐하게 있고 약간 기울어져 있거든요. 근데 얘가 회전을 하는데 얘는 가공 능력 벡터 이쪽 방향이에요. 근데 이 각도는 알파로 똑같아요. 얘는 이쪽 방향으로 회전을 해. 여기 알파야. 그러면 이 럭비공은 이렇게 회전을 하나, 이렇게 회전을 하나, 요
피기 엑시스하고 가고동량 벡터 이루는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얘는 회전 에너지가 같다라는 거죠. 각도가 똑같기 때문에 얘가 기울어졌긴 하더라도 회전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피기 엑시스하고 가고동량 벡터가 이루는 각도가 회전 에너지를 결정을 하지 얘가 이렇게 서 있냐 이렇게 기울어져 있느냐는 회전 에너지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K 양자수하고만 상관이 있다는 거죠. 얘하고 얘는 K가 달라요. 얘하고 얘는 K가 달라. 아, K가 같아. 얘하고 얘는 K는 같아. 근데 뭐가 다르죠? MJ가 다르다는 거죠. MJ가. MJ는 다릅니다. MJ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가고동량 벡터를 지축 벡터, 지축으로 프로젝션 시키는 것을 우리가 MJ라고 부르죠. 그죠? 요것이 MJ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가 MJ가 돼? 이게 지축입니까? 요게 MJ라는 거예요. 얘하고 얘는 MJ는 다른 상태라는 거예요. 하지만 에너지는 같다는 거죠. K는 같아요. 이 두 가지 럭비공 회전 상태는 K 양자수는 같지만 MJ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에너지는 같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내일 할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가 내가 지축에다 뭐를 걸어줄 거냐면 내일 여기다가 이렇게 전기장을 걸어줄 거예요.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제 요렇게 회전하는 놈하고 요렇게 회전하는 놈의 에너지가 달라져요. 그거는 이제 내일 할 얘기야.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을 때는 요렇게 회전하는 놈하고 요렇게 회전하는 놈 에너지가 같은데 내일은 여기다가 전기장을 걸어줄 거거든요.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요 놈하고 요 놈이 회전 에너지가 달라지게 돼요. 그것은 이제 내일 얘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기장을 걸어주지 않게 되면은 MJ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글에 나와 있듯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되더라.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여기는 MJ에 따라서 디제너리 데이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가 돼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내가 이제 빛을 쏴줄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 빛을 쏴주게 되면은 한 상태에서 어떤 다른 상태로 이제 전이가 될 거거든요. 근데 마구잡이로 전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규칙으로 전이가 돼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셀렉션 룰이라고. 셀렉션 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세 개의 양자수가 있죠. J라는 양자수, K라는 양자수, MJ라는 양자수가 있거든요. 이 양자수가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변할 때만 전이가 가능한가를 나타내주는 것이 우리가 셀렉션 룰이라고 불러서 델타 J가 어떻게 변하느냐, K가 어떻게 변하느냐, MJ가 어떻게 변하느냐가 셀렉션 룰이에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일단 델타 J는 플러스 마이너스 1만큼만 변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가 일반화학 때도 배웠었죠. 일반화학 때도 우리가 J가 0, J가 1, J가 2일 때 그때 어땠었대? J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었죠. 요것만 가능하지 두 칸 띄는 건 안 된다 그랬지. 이건 근데 또 뭐랑 똑같았었네. 이거 L이 0. 그래서 얘는 가능하지만 원자에서도 얘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원자에서도 델타 L은 플러스 마이너스 1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이온자 분자에서도 델타 J가 플러스 1만 가능하다고 그러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델타 J는 플러스 마이너스 1만 가능. 이건 뭐랑 상관이냐면은 포톤의 가구동량이 플러스 1이거든요. 그래서 포톤의 가구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델타 J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가구동량이 중요한데 K 양자수가 새로 나오는데 얘는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돼. 0.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0이 돼야 되는지는 이제 곧 얘기해 줄 텐데요. 자, 얘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K 양자수는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던 놈은 여기로만 올라가야 되지 여기서 여기로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있던 놈은 여기로 올라가야 되고요. 여기 있던 놈은 여기로만 올라가야 돼. 여기서 다른 데로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K가 변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트랜지션 가능해요. 이거 투비죠. 이 트랜지션 가능해요. 4빗 이 트랜지션 가능해요.
여기서도 요거 가능해. 4B. 이거 6B 가능.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안 된다. 여기서도 요 그룹만 가능하다. 6B가 되네. 이런 것들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2B, 4B, 6B면 2B, 4B, 6B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는 다시 4B에서 또 픽이 똑같은 자리에서 또 나와. 6B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또 나와. 여기서도 똑같은 자리에서 또 나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온자 분자랑 똑같은 스펙트럼이 나오고 이온자 분자랑 똑같이 2B, 4B, 6B 그래서 P과 픽사의 간격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2B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셀렉션 룰 때문에 요 분자에서도 뭐만 측정이 가능하냐면 B만 측정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분자에서는 로테이션 콘스탄트가 두 개잖아요. 요쪽 방향의 로테이션 콘스탄트도 있지만 요쪽 방향의 로테이션 콘스탄트가 있는데 지금 스펙트럼 셀렉션 누리하면 뭐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얘만 측정할 수가 있고 얘는 측정이 안 돼. A는 측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 얘가 왜 A가 안 되냐면은 얘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 셀렉션 룰 때문에. 요 셀렉션 룰에 의하면은 요쪽으로만 올라갈 수가 있고 요쪽으로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거든요. 얘 때문에 B만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A가 측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A는 근데 어느 방향의 로테이션을 콘스탄트냐면은 요쪽 방향 피기 엑시스 방향의 로테이션을 콘스탄트는 측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게 1셀렉션이 적용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일반화학 때부터 계속 배웠던 게 뭐냐면은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에서 시키려면 뭐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은 분자가 회전하면서 다이포먼트가 바뀌는 경우에만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에서 지킨다 그런 얘기 계속 했었죠. 분자가 회전하면서 다이포먼트가 바뀌어야만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에서 지킨다 그런 얘기 계속 했었죠. 자, 근데 만약에 K가 0이 아니었다라고 했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 분자는 이 프로레이트 분자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 우리가 요거를 피기 엑시스라고 부르는데 이 분자의 다이포먼트도 어느 방향에 얘가 요 방향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피기 엑시스 방향하고 뭐가 일치하냐면은 다이포먼트가 있는 방향하고 똑같아요. 자, 근데 만약에 델타 K가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빛을 쏴줬을 때 요쪽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얘기죠. 빛을 쏴줬을 때 요게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요쪽 방향의 가군동력이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얘가 요쪽 방향으로 회전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쪽 방향으로 회전하더라도 바로 그 방향으로 다이포먼트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더라도 다이포먼트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랑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에서 찍히려면은 분자가 회전하면서 다이포먼트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쪽 방향으로는 가군 용량이 증가하더라도 다이포먼트가 안 바뀌어. 왜냐면 그 방향으로 다이포먼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하고 얘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포먼트가 바뀌는 방향으로만 에너지가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셀렉션 룰이 적용이 돼서 델타 K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만 올라가야 되고 이쪽으로만 올라가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 5만 측정해 갈 수가 있자면은 B 방향의 로테이션은 콘스탄트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얘기가 이건데요. MJ라는 양자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실험에서는 MJ 양자수의 셀렉션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 왜 중요하지 않냐면은 MJ는 어떻게 되죠? MJ에 따라서 디제너레이트 돼 있거든. 에너지가 다 똑같아 버려요. 그래서 이 셀렉션이 없다고 하더라도 스펙트럼을 해석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이게 다 똑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일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내일 내가 여기다가 전기장을 이렇게 딱 걸어줄 거거든요.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요 레벨이 세 개가 딱 갈라져 버려. 요 놈이 내일 이렇게 갈라져 버려. 얘도 이렇게 딱 갈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MJ에 따라서 요 레벨이 갈라지기 때문에 어느 MJ에서 어느 MJ로 올라가는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내일. 그때 요 셀렉션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셀렉션들이 어떻게 되냐? 0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하든지 아니면 한 칸 올라가거나 한 칸 내려가는 셀렉션들만
가능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걸 미리 좀 얘기를 해주려고. 요 셀렉션으로. 근데 요 셀렉션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조금 복잡한 내용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요것에 관한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데 조금 약간의 수식이 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전주 좀 다른 얘기로 들어갈 텐데 우리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은 일반 화학 때부터 계속 했던 얘기인데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이나 IR 스펙트럼에서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하기 위해서 뭐가 받게 된다면은 다이포먼트가 받게 되는 이 핵심 개념이라고 그랬죠. IR이나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기 위해서는 뭐가 변해야 되냐면은 다이포먼트가 변해야 된다는 게 계속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HCl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빛을 쏴줘요. 그리고 여기다 디텍터를 딱 갖다 대요. 근데 만약에 요 바깥에서 쏴준 빛의 주파수하고 얘도 분자가 진동운동을 하죠. 이 주파수가 똑같게 되면 공매 현상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빛 흡수가 된다 뭐 그런 얘기 했었죠. 흡수가 될 때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면은 바깥에서 빛을 쏴주게 되면 요 빛이 디텍터에 들어가요. 근데 얘가 다이포먼트가 있잖아요. 플러스 Q 마이너스 Q 다이포먼트가 얘가 진동운동을 하거든요. 그럼 전자계학 주식에 의하면은 이 다이포먼트가 진동운동을 하잖아요. 그럼 얘도 빛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얘도 다이포먼트가 진동운동을 하게 되면 얘도 빛을 만들어내. 근데 주파수가 똑같아 얘랑. 근데 주파수는 똑같은데 위상이 달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텍터는 두 개의 빛을 더한 걸 측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까만색으로 표현된 진짜 빛. 그 다음에 이 녹색, 시안색은 HCl이라는 분자가 만들어내는 빛을 더한 걸 여기다 측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파수는 똑같은데 뭐만 다른 거예요? 위상만 180도 페이즈 시프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쇄 간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수가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될 때는 반드시 다이포먼트가 진동 운동을 해야 변해야만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이 된다는 거예요. 흡수가 될 때는 바깥에서 쏴준 빛하고 똑같은 주파수인데 위상이 180도 페이즈 시프트 되면 흡수가 되는 것이고 방출은 뭐가 될까요? 방출은 똑같은 주파수인데 위상이 똑같이 되는 거. 위상이 똑같이 되면은 방출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방출이 된다거나 흡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다이포먼트가 같은 놈이 진동 운동을 해야 그것이 빛이 방출이 되거나 흡수가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방출이 되거나 흡수되기 위해서는 다이포먼트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그 다음에 얘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파동 함수를 푸사이 1,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를 내가 푸사이 2라고 부를 거예요. 지금 분자가 푸사이 1에 있어. 그래서 내가 빛을 쏴줬어. 우리가 푸사이 1에 있던 놈이 빛을 받아서 푸사이 2로 딱 올라가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푸사이 1에 있던 분자가 빛을 받아서 어느 순간 갑자기 푸사이 2로 딱 뛰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 푸사이 1에 있던 놈이 빛하고 상호작용해서 어떤 중간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푸사이 2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학에서 그 중간 단계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라고 부르요. 이게 양자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푸사이 1도 아니고 푸사이 2도 아니에요.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두 개가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가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초기 상태는 어떻게 될까? 초기 상태는 A2가 0인 상태, A1이 1인 상태. 그 다음에 완전히 전이가 끝난 상태는 A1이 0이고 A2가 0인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 중간 단계는 A1도 0 값을 갖고 A2도 0 값을 갖는 그 중간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를 제곱을 해주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제곱을 해주게 되면 바로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나오는데 얘가 바로 얘를 계산을 해보잖아요.
얘가 x와 t 함수거든요. 얘를 계산해 보면 전자 구름이 진동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빛이 흡수되거나 방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전자 구름이 다이포 모먼트 혹은 전자 구름이 진동 운동을 시간에 따라서 바뀌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서 왜 바뀌냐면 바로 얘 때 바뀐다. 중간에 만들어지는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를 제곱을 해보면은 그 확률은 이제 오늘 계산할 거거든요. 계산해 보면 그 시간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오늘 보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계산할 것은 얘의 제곱을 계산할 거거든요. 그럼 먼저 뭘 알아야 돼요? 얘하고 얘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여기 다시 일반학으로 돌아가서 일반학 때 우리가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입자는 뭐처럼 행동한다고 그랬냐면은 파동처럼 행동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파동은 수학적으로 뭐로 표현한다고 그랬냐면은 파동 함수라고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물량이 공간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파동 함수는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를 띈다고 그랬냐면은 이런 형태를 띈다고 그래요. x가 스페이셜 코디네이트, t가 템포럴 코디네이트라고 불렀어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요식을 두 개 곱으로 표현한다고 했어요. 곱으로. 스페이셜 파트를 담당하는 함수, 템포럴 파트를 담당하는 함수에 곱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일반학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는 이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얘가 만족해야 할 파동 방정식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 파동 방정식이 어떤 형태였었나요? 이런 형태였었다는 거죠. 일반학 책에서는. 원래 파동 함수는 얘인데 우리는 얘 파동 방정식을 구한 것이 아니고 얘가 두 함수의 곱으로 나타내는데 얘가 만족할 슈레딩거 방정식을 찾아보니까 얘더라 라고 해서 얘를 풀었다는 거죠. 일반화학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일반화학 때. 자, 근데 양적학책 책에 찾아보면은 예식을 살짝 바꿔요.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거 풋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앞으로 뽑아내요. D 제곱만 돼.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써요. 이런 식으로 써. 풋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앞부분에 요걸 갖다가 따로 뽑아낸 다음에 이걸 H라고 딱 표기될 거예요. H. 보통 일반 양자각체에서 이렇게 표기해요.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쓴다라는 거지, 이 식을. H 풋사이는 E 풋사이라고, 이걸 이제 보통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 스페이셜 코디네이트뿐만이 아니고 템포럴 코디네이트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학 때는 이것이 만족할 파동 방정식을 구한 것이 아니고 얘를 두 함수의 곱으로 놓고 스페이셜 파트가 만족할 파동 방정식을 구했다는 거죠. 그것이 이런 형태, 이런 형태. 근데 그거를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일반적인 파동 함수는 여기다가 뭐가 필요하냐면 얘가 필요하다는 거죠. 얘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 템포럴 파트가 필요하다는 거야. 지금 이제 분모학 시간이니까 얘까지 구하자는 거지, 이제 얘까지. 그래서 우리는 얘까지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서 얘를 구해야 되거든. 얘가 만족해야 할 파동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족할 파동 방정식은 우리가 유도할 수는 없고 그냥 내가 프린트물에 써왔거든요. 받아들이잖아요. 이걸 유도하는 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분모학 시간에 유도하지는 않고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프린트물에 내가 적어왔어요. 자, 그래서 얘가 만족해야 할 파동 방정식은 어떤 형태냐? 이런 형태예요. 형태는 되게 간단하죠, 그죠? 이런 형태예요. 여기 H는 앞서서 얘기했던 요거예요. 요거 그대로 갖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요 H를 보면은 전부 뭐만 들어가 있나요? X만 들어가 있어요. X만. T라는 변수는 없다는 것을 조심해야 돼. 이거 좀 X죠, X. 여기 포텐셜도 X 함수이기 때문에 H는 X에 관한 것만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얘를 구하려고 해요. 근데 얘가 그대로 풀리진 않거든요. 그래서 통상 하던 짓을 그대로 하려고 해요. 얘를 스페셜 파트 따로 쓰고 템포럴 파트 따로 쓴 다음에 이걸 곱한 놈을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그래서 얘 대신에 이게 수학이 어렵지는 않아요. 조금 복잡하긴 한데 수학이 어려운 건 아니어서 천천히 따라오면 금방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줄 거거든요. 자, 근데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두 번째 한번 보면은 t에 관한 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fx는 뭘까요? 그냥 숫자일 뿐이야. 그래서 fx는 푸사이 x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푸사이 x IH BP 이런 식으로 푸사이 x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h가 뭐에 관한 연산자냐면 x에 관한 연산자이기 때문에 t에 관한 것은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ft는 이렇게 앞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 뭐를 곱해줄 거냐면은 fx ft분의 1을 곱해주려고 그래. 양변을 곱해주게 되면은 요거 날아가 버리겠죠. 이거 날아가고 뭐가 남나요? 푸사이 x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다가 여기 곱해주면 푸사이 x가 없어지고 뭐가 남냐면은 ft분의 1 이렇게 남을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식이 됩니다. 자, 근데 요 식을 가만히 보니까 요것은 뭐에 관한 변수만 남는 식이냐면은 x의 변수만 남는 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만 남는 식인 거예요? t의 변수로만 표현된 식이다라는 거죠. 마치 이건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이야. fx는 gt 뭐 이런 형태의 수학식이라는 거죠. x의 함수가 있고 t의 함수가 있어요. 근데 x하고 t는 독립 변수야. 이 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x하고 t에다가 아무 숫자나 대입을 했는데 언제나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식의 의미는 그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수일 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x만의 함수, 여긴 t만의 함수인데 x하고 t에다 어떤 숫자를 이문의 숫자를 마구 대입했는데 언제나 같다라는 경우는 이것이 상수일 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상수를 뭐라고 할 거냐? 2라고 할 거다라는 거죠. 수학적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식을 두 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식은 뭐냐면은 얘하고 얘가 같다. 얘하고 얘가 같다 그러면은 여기 푸사이 x를 오른쪽으로 옮겨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h 푸사이 x는 2 푸사이 x가 나와. 이게 첫 번째 식이다. 이 첫 번째 식이 근데 뭐랑 똑같나요? 우리가 일반화학 때 봤던 그 식이라는 거죠. 일반화학 때 봤던 그 식이 다시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가 이미 봤던 식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이 우리가 분모학에서 처음 보는 식이야.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은 얘하고 얘가 같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놈을 여기로 이항을 해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i를 이렇게 곱해줄 거예요. i 두 번 곱해주면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식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식이에요. 이건 어떤 숫자거든요. 숫자. f라는 함수를 t에 대해서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걸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i가 나오는 함수는 컴플렉스 함수라는 거죠. 이건 어떤 함수냐면은 ft는 exponential minus i 2 over h by t라는 함수라고 그냥 수학에서 간단한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일반학 때부터 풀어봤던 식이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거는 우리가 그냥 나왔잖아요. 그냥 폼이 나와버렸잖아요. 요것만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일반학 때 어떻게 썼냐면은 n equal 1
파티클이나 원디멘전al 박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이걸 풀죠. 풀면은 여기 풋사이 1x 나오고 풋사이 2x 이렇게 했었다는 스페셜 파트만 했었는데 사실은 파동함수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뭘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다 풋사이 1xt라는 거죠. 원래는 이게 있어야 돼. 이거 여기도 풋사이 2xt 파동이라고 하는 것은 템포럴 파트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풋사이 1x에다가 f1t 요거를 추가로 곱해줘야 되는 요거. 근데 얘 대신에 뭘 써준다고요? f1t 대신에 요거 써주면 된다. 요거가 뭐냐면은 에너지를 알면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요거 대신에 익스포넨셜 빼기 i의 e1t h바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 빼기 i의 e2t의 h바만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거지.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일반학 때에 비해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걸 푼 다음에 이걸 풀게 되면은 풋사이 1 에너지 1 나오죠. 풋사이 2 에너지 2 나오죠. 그 다음에 요것만 붙여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크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양적학에서 제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라는 게 있다고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요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또 다른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는 게 있어요. 자,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요 상태하고 요 상태가 섞여 있는 상태를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라고 불렀다 그랬죠.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는 뭐냐면 요 상태, 그냥 n equal 1인 상태 혹은 n equal 2인 상태를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는 얘하고 얘가 섞여 있는 상태를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라고 불러요. 자, 이게 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얘가 왜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인가를 곧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문자가 처음에는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에 있어. 여기 풋사이 1에 있어. 그래서 빛을 받으면은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태로 있어. 그 슈퍼포지션 스테이트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완전히 전이가 끝나면 다시 n equal 2로 올라가. 다시 말하면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로 가게 되는 거거든. 먼저 처음에 분자 요 상태에 있었다고 해봅시다. 풋사이 1에. 그때 내가 뭐를 계산해 볼 거냐면은 풋사이 1의 제곱을 계산해 볼. 다시 말하면 전자의 불응분법 확률을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풋사이 1의 제곱은 얘가 지금 복소수잖아요. 복소수니까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켤레 복소수, 아이고. 1의 스타. 켤레 복소수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얘네들은 x뿐만이 아니고 t, 파동함수는 t 함수잖아요. x와 t 함수죠, 그죠? 요 놈을 제곱한다라고 하는 것은 파동함수를 제곱해주는 건데 파동함수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x뿐만이 아니고 t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하고 뭐의 함수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x와 t 함수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해 보면은 얘가 오직 x에만 t에는 의존하지 않고 x에만 의존하게 되는 것을 보일 거야.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 상태를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간단해요. 요거에다가 이것을 컬레 복소수를 곱해주니까 어떻게 돼? 이 컬레 복소수 곱해주면은 여기에다가 아스테릭 들어가고 여기 플러스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풋사이 1에다 익스포넨셜 빼기 i의 e1t의 h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플러스 i고 여기 마이너스 i니까 이거 상쇄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풋사이 1 스타 x 풋사이 1 x 이게 바로 얘가 된다는 거죠. 템퍼럴 디펜던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놈하고 요 놈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요 n equal 1인 스테이트, 다시 말하면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는 제곱을 해주게 되면 확률이 나오는데 시간의 의존성이 없어져 버려요. 전자 구름 분포가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한다.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중요한 부분. 근데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는 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풋사이 1 xt 플러스 풋사이 2 xt 이걸 더해준 것을 풋사이라고 할 거고 이거 슈퍼포지션 두 개 더해준 것을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얘를 제곱해 줄 거거든요. 얘를 제곱해 준 것을 구할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x와 t 함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x와 t 함수인데 얘는 t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얘는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전자 그룹이 막 바뀌어. 그래서 빛이 방출이 되거나 흡수가 된다는 것을 보일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뒤쪽에 보면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요. 수식이 몇 줄 있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보고. 그래서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를 제곱을 한번 해보자. 얘는 첫 번째 상태. 이거거든요. 내가 계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확률을 계산하고 싶어요.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제곱이거든요. 근데 이게 복소수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켤레 복소수를 곱해주라는 거예요.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요놈의 켤레 복소수니까 풋사이 1 스타 익스포넨셜 플러스 i의 E1t의 h바 플러스 풋사이 2 스타의 익스포넨셜 플러스 i의 E2t의 h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원래 거 풋사이 1의 t의 h바 플러스 풋사이 2의 익스포넨셜 베이비 i의 E2t의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곱할게요. 얘랑 얘 곱하면 풋사이 1 스타 풋사이 1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원 마이너스 2원이니까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풋사이 2 스타 풋사이 2도 플러스 2 마이너스 2되는 거 없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시간에 따라 의존하는 게 없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야. 그 다음 크로스다. 풋사이 1 스타하고 풋사이 2를 곱해준 거. 풋사이 1 스타 풋사이 2 풋사이 1 스타하고 풋사이 2 곱해주고 익스포넨셜을 플러스 2원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익스포넨셜 마이너스의 2 빼기 2원의 t의 h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풋사이 2 스타 풋사이 1 풋사이 1 스타죠. 1 스타 2 그 다음에 풋사이 2 스타 풋사이 1 풋사이 2 스타 풋사이 1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플러스 i의 2 빼기 2원의 t의 h바 이렇게 크로스톰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기는 시간에 따라서 의존하는 게 아니야. 근데 여기는 시간에 따라서 의존하는 게 된다. 자, 요 놈하고 요 놈은요 서로 켤레 관계에 있나요? 요 놈하고 요 놈은 서로 켤레 관계. 풋사이 1 스타 풋사이 2의 켤레니까 풋사이 2 스타 풋사이 1이죠. 여긴 마이너스 2 빼기 2원인데 여기는 플러스 2 빼기 2원이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켤레 관계에서 켤레 관계. 그 말은 예를 들어서 이 요항을 a 플러스 bi라고 하면은요 요 아래 탕은 뭐가 된다는 거죠? a 빼기 bi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2a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랑 이거 두 개 더해지면 다시 말하면 실수부에다가 2배 곱해준 거랑 같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는 밑탕하고 아래탕은 서로 켤레 복소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2개를 더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2배에다가 실수부를 더해준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싹 지워버리고 플러스 2배 리얼 파트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풋사이 1 스타 풋사이 1 익스포넨셜 빼기 i의 2 빼기 2원의 t의 h가 요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슈퍼포지션 스테이트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안 변하는 양도 있지만 요항이 남는다는 거예요. 요항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항이라는 거죠. 요것이
얘가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는 것은 전자구름이 계속 진동운동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빛이 흡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거기다가 하나 더 가정을 해서 풋사이 1하고 풋사이 2가 만약에 실수였었다라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은 2 곱하기 풋사이 1, 풋사이 2에다가 풋사인 E2 빼기 E1의 T의 H바라고 하는 항이 생기다. 코사인에 대해서 진동운동을 하는 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요 주파수는 뭐랑 상관이 있나요? E2 빼기 E1에 대해서 결제. 요 간격. 요게 E2라고 그러고 요게 E1이라고 그러면 요 에너지 차이 있잖아요. 그 주파수, 진동하는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동하는 주파수는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요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면은 여기가 풋사이 1, 여기가 풋사이 2예요. 그래서 분자가 지금 풋사이 1에 있어. 빛을 받으면은 그 다음 단계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가 되는 거야. 슈퍼포지션 스테이트가 되는데 슈퍼포지션 스테이트가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구름이 진동운동한다는 거예요. 전자구름이 진동운동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운동을 해. 근데 그 주파수가 뭐랑 상관이 있냐면은 두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주파수가 바로 에너지 갭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풋사이트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다음 페이지에는 파티클이나 박스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실제로 전자구름이 막 진동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내가 제미나이라든지 클로드의 프롬프트를 집어넣어보면은 실제 진동운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진동운동하는 게 보일 것이야. 자, 그 다음 페이지, 오늘 한 마지막 파트가 가장 중요한데 이걸 원자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원자도 비슷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 1s 오비탈이 있거든요. 그래서 2p 오비탈이 있어요. 여기. 자, 2p 오비탈에 ml이 1, 0 ml이 1, 0, 마이너스 1인 오비탈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도 있고 여기서 떨어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델타 1은 1이니까 델타 1 플러스 P에서 S로 떨어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빛의 성질하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여기서 떨어질 때 빛의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먼저 ml 걸 0에서 1s부터로 떨어질 때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여기로 떨어질 때도 ml이 그러니까 요놈과 요놈 사이 빛이 떨어질 때 요놈하고 요놈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슈퍼포지션 스테이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슈퍼포지션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1s 오비탈하고 2p0의 슈퍼포지션 스테이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요놈하고 여기서 여기로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요 파동함수하고 요 파동함수의 슈퍼포지션 스테이트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슈퍼포지션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자구름이 막 진동운동하고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그림 8의 8처럼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림 8의 8처럼 전자구름이 진동운동을 하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전자구름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축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는 거예요. 전자구름이 막 움직이는데 지축에서 움씩움씩거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는 거예요. 전자구름이. 여기서 여기로 전이할 때 이렇게 표현되는 슈퍼포지션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앞서 얘기했듯이 슈퍼포지션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면 전자구름이 시간에 따라서 막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은 지축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는 거예요. 전자가. 그럼 전자가 지축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내가 바깥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떤 빛이 나오냐면은 지축 방향으로 선평광된 빛이 보인다는 거야. 지축 방향으로 선평광된 빛이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축 방향으로 디텍터를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지축 방향으로는 빛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빛은 지는 방향하고 평광방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수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디텍터를 이쪽 방향으로 갖다 대게 되면은 지는 방향하고 평광 방향이 같기 때문에 지축 방향으로는 빛이 방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축 방향으로는 빛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ml = 0에서 1s 오비탈로 전이가 될 때는 지축 방향으로는 빛이 안 나와. 빛은 어느 방향으로만 나오냐면은
XY 방향으로만 나오는데 X 방향에 서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빛은 지축 방향으로 선평광된 빛이 나오더라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M이퀄 1에서 1s 오비탈로 떨어질 때는 어떤 슈퍼포지션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냐면 1s 플러스 2p1이라고 하는 다른 슈퍼포지션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는데 얘를 그려보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그림 8의 9처럼 보이는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8의 9는 어떤 모양이냐면은 전혀 양상이 달라서 XY에서 회전 운동한 전자구름이 XY에서 회전 운동하는 것처럼 그림 전자구름이 회전하더라고요. 진동이 아니고 회전하더라는 얘기예요. 전자가 XY 방향에서 회전한다 라고 하면은 내가 X축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Y축에서 진동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XY 평면에서 전자가 회전한다 그랬을 때 내가 X축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Y축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전자가 보일 거 아니에요. Y축으로 선평광된 빛이 보일 거라는 거죠. 그죠? 반면에 이제 G축에서 보면 어떤 빛이 보일까요? XY에서 회전하는 빛이 보일 거라는 거죠. 원평광대지 보인다는 거죠. 아까는 어땠었나요? 0에서 여기로 떨어질 때는 어떻었죠? G축에서 빛이 안 보인다고 그랬었죠. 그러나 1에서 1s로 떨어질 때는 G축에서 빛이 보여요. 근데 보이는데 어떤 빛이 보이냐면은 XY에서 회전하는 빛이 보여요. 원평광된 빛이 보이더라라는 얘기예요. 반면에 마이너스 1에서 1s로 떨어질 때는 어떤 슈퍼포지션 스테이트가 만들어지냐면 2p 마이너스 1이 슈퍼포지션 스테이트가 만들어지고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빛이 보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빛이 보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가능해. 따라서 셀렉션 룰은 델타 ML은 0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의할 것은 요거. ML이 0일 때는 어떤 방향으로 평광된 빛이 보인다고요? 지축 방향으로 평광된 빛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자면은 내가 지축 방향으로 평광된 빛을 보이면은 어디서 어디로 갈까요? 1S에서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로. 지축 방향으로 평광된 빛은 여기서 여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것을 이용한 불망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